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드릴 텐데요.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은 알트코인 시즌에 관한 기대 랠리들이 조금씩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다양한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또 시장 다양하게 분석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또 시장에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알트코인 특히나 이더리움 쪽으로의 수급 움직임을 조금 포착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표들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그래도 저는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워낙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고 또 비트코인의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은 알트코인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현상들은 계속해서 연출이 되는 그런 코인 시장이다 보니까 결국엔 비트코인의 수요가 계속해서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좀 그에 맞는 분산 투자라든지 혹은 주요 알트코인들을 어떤 식의 좀 매수 방안 이런 대응력을 어떻게 갖춰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다양한 지표들이 있어서요.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확인해 볼 지표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인데요. 사실 이게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최근에는 좀 좋았었잖아요. 네네. 최근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좀 어떻던가요? 일단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저는 좀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1분부터 1시간까지 좀 프리미엄 비율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코인베이스 쪽에 대한 부분들이 양수로 유지가 안 되고 음수로 유지가 될 때는 비트코인이 가격 하락이 좀 유발이 많이 됐을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양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을 때 당시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견인이 되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또 주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최근에 보니까 아시아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아마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는 부분들은 아마 중국 투자의 수요 그리고 홍콩 투자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닐까 좀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아시아 시장의 투자 수요를 봤을 때는 바이낸스 쪽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고 반대로 이제 야간 특히 이제 나스닥 장이 열릴 때 당시에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코인베이스의 좀 프리미엄 비율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수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볼륨 계속해서 좀 줄어드는 현상들은 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볼륨이 중간중간 계속해서 또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말은즉슨 지금 코인베이스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 신규 수요가 매수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이 매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는 실질적으로 여전히 건강한 그런 위치적인 구간에 비트코인이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일정간에 조금 다른 기초 체력들이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주도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 좀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지금 주요 인사들 같은 경우도 친암호화폐 쪽의 인사들이 많이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비트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계속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했을 때는 코인베이스의 좀 프리미엄 비율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저는 양수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 단기적인 변동성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가격적인 구간들이 워낙 높은 구간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 전형적인 추세 자체를 깨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자체를 많은 투자자분들이 참고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 지표를 이제 자주 들여다보는데요. 아직까지는 추세상 프리미엄,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쪽에서 더 높게 거래되는 그런 성향들이 깨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계속 지켜보면 좋을 텐데 사실 제가 알기로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네. 기관 투자자분들이 주로 이용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네. 개인보다는 그럼 기관 쪽에 관한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가격과의 연동성을 가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일단 이게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기관 투자들의 수요를 측정하는 부분들도 맞기는 하지만 이게 특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이 됐든 혹은 대형 마켓 메이커가 됐든 어느 정도 좀 자산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측정이 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는 워낙 좀 자금력이 크잖아요. 자금력이 크기 때문에 그 볼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반대로 그 볼륨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들은 마켓 메이커들의 역할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마켓 메이커들의 물량이 주는지 안 주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ETF가 도입이 되고 나서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이게 순유입이 순유출량으로 늘어났을 때 당시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대형 마켓 메이커들이 안쪽에서 수요를 계속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미엄 비율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음수도 아니고 양소에 대한 부분들의 볼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안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은 대형 마켓 메이커들의 물량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비율 지표를 바라볼 때는 기관 투자자의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대형 마켓 메이커들의 물량이 빠지지가 않고 계속 들어와주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관을 넘어서 마켓 메이커들의 물량과 마켓 메이커들의 수요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다 보니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많은 분들이 또 참고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얘기 종합해 보면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자체는 지금 좋다라는 네, 그렇죠. 해석인 거죠.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쪽에 관해서 흐름이 좀 더 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보고 계시는 거죠. 그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결제 약정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또 시장의 변동성을 주는 지표 아닌가요, 네, 원장님? 그렇죠. 일단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선물 시장 중심적으로 지금 이동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현물 시장보다는 선물 시장에 지금은 조금 더 많은 반영을 시켜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미결제 약정을 좀 체크를 해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이제 아래쪽에 보이는 게 좀 미결제 약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위쪽 상단에 보이는 게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시간봉으로 좀 많이 보거든요.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는 미결제 약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숏 포지션에 대한 물량이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숏에 대한 물량이 종료가 되고 롱으로 진입을 증가가 되고 있는지 그 여부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추세면을 봤을 때는 두 곳 다 비트코인과 미결제 약정의 추세가 깨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유지를 시켜주면서 가격을 견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은 롱 포지션의 신규 계약 물량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롱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의 신규 계약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격 위로 올라갈 것을 점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 변동성을 줄 때는 미결제 약정이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미결제 약정을 바라볼 때는 딱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때 미결제 약정이 상승을 하는지 하락을 하는지 여부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미결제 약정까지 같이 상승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롱 포지션의 계약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데 반대로 미결제 약정이 빠지고 있다는 것은 수익 실현을 시켜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롱 포지션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들이 이제는 조금씩 수익 실현을 진행을 하고 숏 포지션의 계약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결제 약정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같이 일어나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빠졌을 때 가격이 하락을 할 때 미결제 약정도 그럼 반대로 떨어지게 되면은 숏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의 계약수가 늘어나고 있다로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반대로 미결제 약정이 다시 증가를 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는 숏 포지션을 조금씩 이제 종료를 진행을 하고 롱 포지션의 진입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지표이다 보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전체적인 추세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미결제 약정이 중간중간 빠지는 흐름들은 보이고는 있어요. 중간중간 빠지는 흐름들은 보여주고 있지만 저점을 계속 높여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그렇다라는 것은 중간중간 이제 계약수, 롱 포지션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종료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 종료 이후에 그 다음에 계약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더 2배, 3배 이상의 지금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가격적인 부분들의 상승을 견인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결제 약정 상으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짚어봤고요. 저희가 그러면은 이어서 뭐 ETF 유입 유출을 보기 전에 그 도미넌스도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우리가 알트코인을 좀 시즌을 참고할 때 많이 보잖아요. 네. 지금 현재 도미넌스 흐름은 또 어떻던가요?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 아직 추세가 무너지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치고 나가는 흐름들이 연출이 돼도 알트들이 못 따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었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오기 전에도 이제 도미넌스를 좀 한번 체크를 해봤었는데, 그래도 이제 추세가 예전만큼의 체력이 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치고 올리는 그 가격을 견인시키는 추세가 강하지가 않다라는 것은 조금씩 도미넌스의 수급이 빠지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아마 도미넌스가 거의 고점 부분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졌을 때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올라가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빠졌던 부분들이 바닥을 잡고 위로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그 말은즉슨 비트코인이 가격 하락이 일어나도 이더리움이 버텨주는 현상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야간에 좀 체크를 해보니까 한 번에 좀 비트코인이 조정이 좀 나왔었거든요. 크게는 안 나왔지만 한 1,000불에서 2,000불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당시에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한 1%, 2%밖에 안 빠지더라고요. 그 말은즉슨 비트코인 대비 지금 이더리움이 버텨주고 있다는 겁니다. 버텨준다는 것은 비트코인 쪽에 도미너스 수급이 빠지면서 이더리움 도미너스를 자연스럽게 이동을 시켜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반대로 비트코인이 일부 조정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는 거의 2배 이상의 상승력이 이더리움 퍼포먼스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주요 트레이더들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게 되면은 이거 이더리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워낙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안 씁니다. 워낙 이제 선물 쪽에 대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이더리움 쪽에 눈길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네. 그렇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금 트레이더들 역시도 이더리움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를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고 워낙 못 간 상황이잖아요. 못 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도미너스의 추세가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왔던 대로 아마 올해 하반기 안에는 그래도 알텍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불장이 연출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불장에서는 뭐 상승했던 알트코인이다라고 한다면 XRP, 리플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기존에 계속 계셨던 투자자분들은 이더리움이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알트의 시즌이다라고 불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더리움이 상승해 주는 거는 크립토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했었을 때 이더리움의 가격이 상방으로 좀 어느 정도까지 내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지금 박스 매물대 돌파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최근에 네. 좀 한 일주일 넘게 횡보했던 구간들의 박스 매물대를 어제 돌파를 강하게 좀 거리랑 실으면서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일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저는 그 일주일 넘게 횡보했던 구간들이 아마 축적 매집 구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형 마켓 메이커들이 비트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갑 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이게 이제 가격에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안 주는 거죠. 지정 거래를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한 호가마다 물량을 지금 축적을 매집을 시켰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게 어제 볼륨이 터지면서 이제 위쪽에 돌파가 나왔더라고요. 돌파가 나오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돌파가 나온 부분들이 지지를 해줄 수가 있는지 그 여부들이 좀 중요하다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지지시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지를 시켜주게 되면은 그 위쪽 이제 고가가 거의 4,000달러였잖아요.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4,000달러까지 매물이 많지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도 이제 4,000달러까지 신고가 갱신했을 때 당시만 놓고 봤을 때도 중간에 이렇게 보합 횡보를 치고 위로 올리는 구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그냥 급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급상승을 나왔다라는 것은 매물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매물대가 없는 상승력이 나오면서 매물대가 없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그 구간들의 일주일간의 횡보 구간들을 지금 돌파를 시켜준 상황이다 보니 아마 여기서 이제 바로 가지는 않겠죠. 만약 이제 바로 가게 되면 이거 누구나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네. 박스권 돌파했네. 이 일주일간 넘겨져 있었던 횡보 구간을 돌파했으니까 이제부터가 진짜 가나 보다. 지금 사야겠다. 그렇죠. 네. 지금 사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과연 저만 앵커만 있을까요? 예. 아마 많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바로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결국 변동성을 주면서 위아래로 흔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저는 통상적으로 박스권 하단을 이탈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박스권 하단을 이탈 안 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유동성을 확보를 하면서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나가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뭐 어느 특정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이 한번 폭발적으로 또 위로 치고 올라가겠죠. 그 구간을 우리가 매수할 수 있게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딱 팩트는 그겁니다. 조금씩 이제 축적,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들이 아닌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당장 전체 비중을 실어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금씩 분할 매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주요 가격대에 왔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제 지금 구간대에서 4,000달러까지는 매물대가 많지가 않아서 저는 그래도 이제 신고가는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번에 신고가를 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신고가를 못 쓴다고 해도 신고가 근처까지는 한 번 더 급등이 또 나와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한 번 더 체크하고 싶은 게 지금 이더리움의 신고가가 어느 정도 영역이죠? 지금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4,000달러 조금 넘은 상황이죠. 4,000을 조금 네, 그렇죠.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네. 제가 오기 전에 바라봤을 때 2,700,
$800 유지를 네. 해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2,780달러. 네네. 근데 이제 $3,000까지 목전 거의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 매물대가 $2,700 정도였습니다. 근데 $2,700를 어제 돌파를 해주고 대형 선행 채널, 이제 우상향 기조 채널이 유지가 되고 있었던 이제 저점 기준부터 거기 채널을 어제부터 들어왔더라고요. 어제부터 다시 이제 들어와 주면서 지금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씩 여기서 신규 수요가 늘어나겠죠. 다시 이 채널 안으로 들어왔고 이제는 여기서 또 본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되는 베팅력들이 많이 들어와 줄 겁니다. 그 베팅력에 힘입어서 아마 도미너스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비트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자금력이 조금씩 빠지면서 이더리움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자금력이 늘어나는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저는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불안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테더 가격이 통상적으로 빠져야 비트코인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테더가 지금 주요 지지 구간까지 온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앞전에 테더가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구간대까지 테더가 지금 밀린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테더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치고 위로 올라간다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한번 추세가 흔들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이제 테더가 아직까지는 뭐 거래량 볼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은 없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구간대를 계속 좀 유지를 시켜줄 가능성이 높고 이 구간에 비트코인이 유지가 된다 하게 되면은 반대로 이더리움이라든지 알트 쪽에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비트코인이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100K를 깨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마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아마 알트 쪽에 대한 수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알트 시즌으로 확실히 돌아서려면 비트코인 역시도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좀 지켜줘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무너진다라는 게 또 투심적인 측면에서도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는 이제 10만 달러 선을 좀 유지해주는 상황에서 그 수급들이 이제 이더리움 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본격적인 알트 시즌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긍정적인 해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직전 고점, 전 고점이 이제 4,000달러 선 부근이다라고 하는데 4,000달러 선을 살짝 넘어서는 그 수준을 다시 탈환할 수 있을지를 또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된 지표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ETF 쪽의 흐름 한번 볼 텐데요. 최근 흐름은 좀 어떻던가요, 본부장님? 최근은 그래도 이제 순유입량이 조금 줄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양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비트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 현무 ETF가 유입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들은 일단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는 바라보고 있어요. 이 순유입량이 줄어들면서 이더리움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해주고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 지표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비트코인 쪽에 대한 부분에 ETF가 뭐 크게 유출량이 잡히지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대를 계속해서 견인시켜주면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현무 ETF 역사적인 거래량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2024년 2월 그리고 4월 달 기준치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기준치보다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통상적으로 이 기준치보다 내려갔을 때 당시가 알트 쪽에 대한 부분들 수급력이 많이 늘어날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용한 지표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가지고 왔던 부분들인데 그 말은 즉슨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적인 부담감을 조금씩 느끼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가격적인 부담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알트코인 쪽이 지금 많이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 스테이블을 발행을 시켜가지고 매수를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비트코인의 추세를 무너뜨릴 만한 유출량은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일정과는 굉장히 다른 기초 체력들이 비트코인 쪽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그 바톤을 이더리움이 좀 계속 이어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현물 ETF 같은 경우는 큰 유출량이 잡히지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ETF 쪽에 관한 흐름들까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더리움 쪽 ETF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래도 이더리움 ETF에 관한 유입이 이제 괜찮다라는 그런 기사들은 좀 본 것 같은데요. 최근의 흐름들과 또 그게 시장에 의미하는 바들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더리움 쪽의 ETF가 일전에는 거의 유입량이 없었어요. 네. 거의 뭐 0%나 마찬가지, 뭐 이제 유출도 없었고 유입량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연속적인 유입량이 계속 그레스케일 쪽에서도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블랙록 같은 경우도 지금 유입량 계속해서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지금 블랙록이라든지 그레스케일 쪽에 지금 유입량을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연속적인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지금 순유입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즉슨 지금 이더리움 쪽에 대한 부분들을 가격을 견인시킬 만한 그런 축적적인 매집 흐름들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쪽의 ETF 자금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반대로 그 바톤을 이더리움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뭐 비트코인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한은 이더리움 쪽이 이제는 그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ETF만 우리가 봤을 때도 최근에 횡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횡보가 좋은 상황이고 여전히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는 위치도 아니고요.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는 위치도 아니고 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 마이너스 한 50% 구간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이더리움 쪽이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을 가능성이 온체인 데이터만 봤을 때도 굉장히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더리움 ETF 쪽의 흐름들 짚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지표 좀 살펴볼 텐데요. 수급을 조금 체크해 볼 수 있는 지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느 쪽에 관한 수급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지표일까요? 일단 이제 이걸 통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이제 통상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제 수급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딱 지표가 딱 있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이제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지표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지표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린 지표 같은 경우는 선으로 이제 이렇게 좀 체크가 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갈색 선이 대형 마켓 메이커라고 보시면 돼요. 마켓 메이커의 수요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아래쪽에 보라색 선 같은 경우가 대형 마켓보다 조금 작은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마켓 메이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저 노란색 선 있죠. 그 아래쪽에 이제 하단 쪽에 위치해주고 그 노란색 선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개인 투자자 선이라고 보면 돼요. 개인 투자들의 물량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정과는 제가 계속해서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신고가 부분에 계속해서 랠리를 유지를 시켜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노란색 선이 위쪽까지 고가까지 계속 치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갈색과 보라색 선이 밑으로 좀 빠졌던 흐름이었거든요. 그 말은즉슨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조금씩 넘기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있죠.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숏을 계속 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숏 포지션을 계속해서 신규 계약을 늘려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마켓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이 물량을 일단 넘겨주는 작업들을 아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제 결국엔 신규 숏 포지션이 열리게 되면 위쪽에 청산 라인이 생기겠죠. 그 청산 오더북을 계속해서 치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는 대형 마켓 메이커의 수요가 아직 끊이지가 않은 상황이고 앞전에 한번 그 일론 머스크랑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한번 그 불화설이 있었죠. 네. 불화설이 있을 때 당시 한번 급 하락이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급 하락이 나왔을 때 당시에도 갈색 고래가 견인해서 다시 위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100K 붕어 때까지 급락이 나온 다음에 다시 지금 뭐 거의 5일 만에 회복을 시켜준 거거든요. 5일 만에 지금 회복이 전부 다 나온 상황인데 그 5일 만에 회복력이 거의 갈색 고래에 대한 부분들의 흐름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저는 조금 이제 불안한 부분들은 물량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이 물량을 팔지 않고 물량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도 한순간에 물량을 던질 겁니다. 근데 그 던지는 순간의 구간대가 아마 노란색 선이 위로 올라오는 그 구간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신규 숏 포지션이 개인 투자자 쪽에 집중적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아직까지 뭐 대형 마켓 메이커가 던질 준비는 안 하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갈색 고래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집단의 지표들까지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고래들의 움직임 자체가 사실상은 아직 시장에서 물량을 던질 만한 포지션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요인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부장님과 또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인사이트들 함께 해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코인 뉴스룸 저희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인사이트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잘 소화하셔서요.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들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